안녕하세요, 데키입니다. 2023년 12월 30일입니다. 올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. 영상을 오랜만에 남긴 이유는 이제 연말도 지나가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시점에 그래도 2024년이 되기 전에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영상을 남겼습니다. 올해 그래서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을 포함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브이로그,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그래도 브이로그로 투자를 하면서 좀 일어나는 개인적인 브이로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 바뀌기 전에 남기려고 오늘 좀 업데이트 상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를 좀 2023년부터 돌이켜 보면 순차적으로 말하면 일단 1월부터 저는 투자를 좀 더 포커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계속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좀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백내장 수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. 제가 아토피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 이런 성 약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백내장이 좀 빨리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른쪽은 했고 왼쪽은 이제 내년 아니면 좀 지켜보면서 악화되면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는 좀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좀 덜 보이는 데는 있고 어떤 게 그러니까 다초점을 했거든요. 다초점 렌즈를 오른쪽에 하니까 좀 보이는 데도 있고 좀 덜 보이는데 뿌옇게 좀 퍼져 보이는 데도 있어.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다초점이라고 해도 모든 걸 잘 보이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잘 보여,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는 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시력만 평가하면 뭐 1.0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데 좀 걸렸어요. 회복하기보다는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운동을 못 하고 그러면 좀 우울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울하면서 한 3달 정도까지 계속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거의 왼쪽 눈만 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한 사항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도 많이 하고 뭐 일도 하면서 꾸역꾸역 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꾸역꾸역 가다가 이제 와이프가 임신 소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느낌과 그리고 행복함과 그거가 계속 이제 이어가는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한 8월에 제가 결혼했고 내년 5월 초에 이제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포커스를 주식에 못 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생각도 있는 게 지금 현재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이제 돈을 결국에는 벌려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투자는 기타 소득 부분에 있고 저희가 이제 근로소득, 사업소득 이렇게 있는데 근로소득에서는 늘려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지금 집중을 거기에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소득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본본 쪽에 있는 비즈니스도 좀 아직은 너무 급초기 단계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 코어에 있는 그 소득을 늘려내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올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기타 소득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레버리지 해가지고 더 많이 키울까 이렇게 그리고 향후에 내가 돈을 더 벌면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만 미래값이 더 미래에서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 결국에는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으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회사에 좀 제 시간을 좀 더 퍼붓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. 그러면서 주식 투자 쪽이랑 투자 관련 부분 장도 안 좋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 라는 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투자를 빨리 하라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. 투자를 빨리 하면 나의 강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의 가장 부족한 점, 내가 안 좋은 점이 보게 되는데 저의 약한 점은 물론 이제
내가 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성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번에 볼 수 있었는데, 주식을 못 보는 것 같아요. 네, 주식을 못 보고 저는 특별히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이 좀 더 접근성이 좀 더 멀어져 있고, 그 데일리 또 프로세스 생각하는 그 라인에서 없기 때문에 잘 드물게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잘 보이는 주식들, 좀 대형 주식들, 누가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뭐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. 차라리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 수 없는 게, 결국에는 내가 이 주식에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가 돼야 돼. 그러니까 내가 그 리스크를 폭을 줄여야 돼요. 최대한 줄이는 게 결국에는 정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주식을 하면 그거를 내가 계속 파고들던가 내가 찾아보고 내가 정보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큰 대형 주식이랑 우량주가 물론 업사이드가 좀 덜 하다고 하지만, 그게 좀 은행 금리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많고, 그러니까 상품이잖아요. 결국에는 상품, 상대적으로 뭐가 더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면 상품, 더 나한테 리턴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다 줄까?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수익성이 어디가 리스크 대비해서 더 많은가?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지금 내가 집중을 못할 때 좀 더 그 다운사이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, 좀 더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런 성향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근로 사업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.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확실히 또 투자를 할 때,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, 저는 전에 말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주식을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내 나쁜 점을 보니까,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고 내가 신경을 못 쓰면 그 다운사이드,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, 그러니까 내 주기성, 내가 투자 주기성, 매매 주기성을 봐야 되는데, 매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가 좀 지켜보면, 전에 영상에 나온 이 포트폴리오랑 지금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. 근데 그거를 변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. 결과값을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, 결국에는 내가 뭘 이행할지라는 그러니까 내 결과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내가 세팅을 할 때 좀 더 손을 안 타는, 좀 더 이게 방어가 되는, 좀 더 탄탄한 그런, 해칭할 수 있는, 해칭까지는 아니지만, 어, 다운사이드를 확실히 좀, 다운사이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, 그러니까 잘 돼도 팔아야 되고 잘 안 돼도 팔아야 되는데, 일단 이 팔 때 그 주기라고 할까요? 그 파는 주기를 말이 좀 생각하다 아까 지금 영상을 한 4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만들었어요. 4개 만들다가 한 번에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, 얘기를 하다가 그 말한 거를 좀 이어가려고 다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꼬이긴 했는데, 결국에 하려는 말은 이 다운사이드가 있는 주식,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되게 공격적인 주식들이 많으면 그 공격적인 주식들을 결국에는 안 좋으면 빼야 돼요. 빼야 돼 가지고 포트에서 다른 거로 주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, 그 넥스트 스텝도 없고, 그 현재 안 좋은 주식들을 얼마나 빨리 교체를 시킬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 아니면 이 회사가 변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포착하고 있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, 그 주기가 상당히 오래,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잠깐 생각이 변경이 돼도 그거를 변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저의 되게 나쁜 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달러의 주식이 있다고 보면, 뭐 이게 페니스톡이랑 그냥 한 1달러 그냥 하고 할게요. 1달러면 한 50%가 떨어져 가지고 한 50센트가 돼요. 그러면 50%가 떨어졌는데 얘가 다시 회복을 할 거를 기다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얘가 더 떨어질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. 물론
그렇게 생각하는, 그러니까 여기 50%가 떨어지면 왜 50%가 떨어졌는지, 아니면 뭐 10%가 떨어졌으면 왜 10%가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10%가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그냥 이게 주가랑 흐름의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10% 떨어지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개별 주식이 10% 떨어지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해요. 다만 50%가 떨어지던가 30%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, 어떻게 변경을 할지 스트래터지를 짜고 그걸 이행을 하는 게, 원래 그 초반에 했었던 되게 열심히 했었을 때, 그리고 막 모든 주식을 이제 팔로우하고 있었을 때, 그때는 이제 가능한데, 지금 내가 주식에 못 보고 있잖아요. 못 보고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주식을 하는데 악재가 터졌다. 그러면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, 결국에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런 거를 좀 고려하자. 내가 어떤 성향이 있고 라는 거, 내가 안 좋은 점들, 그리고 이 우유부단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행하는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자라는 부분이 커요.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, 이게 왜, 그래서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빨리 투자하라고 그런 말씀을 왜 해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성향이랑 내 어, 업무에 대한 그 집중도랑 이런 게 계속 바뀌잖아요. 내가 뭐, 근로소득에 집중하던가, 아니면 사업 쪽에 집중하던가, 아니면 내가 이 주식 쪽에 집중하던가, 이게, 어, 그 에너지 분배가 다르단 말이에요. 내가 어느 커리어 패스에 있는 거에 따라서. 근데 현재는 저는 좀 더 여기 근로 쪽에다 집중을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, 집중 빈도가 이제 낮아지고. 근데 물론 이게 투자랑 관련이 없는 업무는 아니지만, 이 개인 주식을 운영하는 거랑, 그리고 저는 VC 쪽에 있으니까 이런 초기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걸 고려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저는 해외 쪽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, 아예 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포커싱을 할 때 나는 좀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, 그리고 내년에 볼 때, 그 앞을 볼 때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셀렉트 해야겠다. 그리고 셀렉트 할 때 어느 정도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까지는 아니지만, 그러니까 모든 날씨를 방어할 수 있는, 모든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, 어느 정도 그 웨더 더 스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빌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그 공격적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맞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대가들, 막 수익성 매년 꾸준하게 뭐 20%, 30% 이제 버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. 물론 뭐 한 해에 몇백 프로씩 버는 분들도 있지만, 매년 2, 30% 이제, 물론 소규모 개인 자산은 그렇게 벌 수, 몇백 프로씩, 몇, 10% 후반대에 뭐 이렇게 자주 뭐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크게 이제 뭐 돈을 운영하는 분들, 이제 큰 기업들 보면 다 그렇게 20%, 30%가 참 대단한 거잖아요.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. 매년 20%면 그게 복리하면 상당히 대단한데,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점점 더 맞춰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투자 책을 읽고 보면, 왜 나는 올해 수익이 몇백 프로 나는데 이 사람은 한 몇십 프로 나면서 매년 몇십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게, 초반에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, 근데 제가 심지어 코로나 때 했으니까 수익이 되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? 물론 머리로는 이 말이 맞지라고 하는데, 한켠으로는 계속 그게 있었나 봐요. 왜 굳이 이렇게 낮은 수익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 하는데, 실제로 투자해보면, 그, 현실이랑 타협한다고 말해야 되나요? 현실이랑 내가 지금 했던 과거가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. 그러면 내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서, 그래, 이제 10%, 20% 매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차라리 한 10%, 20% 매년 꾸준하게 그 정도, 그러니까
잡아놓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한 것 같아요. 요즘에 생각했을 때. 그러니까 꼭 10% 20%를 매년 수익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는, 물론 한 번 어떤 주식에서는 뭐 100% 이상 뭐 300%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데, 그게 내가 한 10만 원 넣은 거는 한 300% 터지고, 내가 뭐 100만 원 넣은 거는 뭐 2%씩 터지고, 뭐 이런 그 금액의 차이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거는 가다가 한 번씩 뭐 한 30% 넘어 와우 이러는데, 내가 어느 단위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배워야 되고, 내가 어떤 주기로 투자할 수 있고, 나의 그 좀 지금 현재 한계점은 어디고, 이런 거를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하는, 예를 들어서 매년 수익을 뭐 10% 20%에 생각하자.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. 예전에는 그래 10% 20% 노리면 되지 하고 딱 끝났는데, 생각이 이제는 10% 20% 하는데,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, 그거를 결국엔 그 말이잖아요. 10% 20%를 어떤 주식으로 하고, 공격성이 있는 주식이랑 탄탄한 주식이랑 그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, 그 주기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, 그러니까 주기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, 너의 공격성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, 이런 그 마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로 너가 어떻게 그 매니징을 할 건지라는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전반적이게 그냥 보는 빅픽처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, 왜냐면 저는 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운도 좋고 복도 좋고 늘 하고 싶은 거 좀 잘 됐고, 그래서 어 내가 원하던 만큼 설정은 잘하는데, 원하던 만큼이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아요. 그래서 요 정도만 얻으면 되지,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, 이렇게 생각인데, 주식 투자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이만큼만 먹으면 되지 하는데, 또 쭉 올라가면 좀 더 있었어, 좀 더 있을 걸 하면서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, 그러면 그 욕심이 그러면 그런 게 몇 번 있더라고요. 이렇게 내가 투자해서 잘 된 그 주식이, 내가 팔았는데 매도했는데 한 200%더 올라요.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을 걸. 그런데 또 한 몇 개 주식이 연달아 그렇게 되더라고요. 뭐 하나 뭐 30% 오르고 또 뭐 건 100% 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, 연달아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?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, 내가 생각을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, 어, 물론 모든 걸 맞추면 안 되고, 내 중심을 되게 잘 잡고 있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지만, 한 번씩 현혹이 되고, 그리고 결국에는 다운사이드를 막아야 되는데,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운사이드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어, 뭐 내년에 대해서 얘기하면, 내년을 나아갈 때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아직은 주식을 저는 현재는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그렇게 놔둘 것 같고, 저는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는,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하는 거죠. 그 어떤 잘하는 기준이 뭔가, 못하는 기준이 뭔가,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텐데, 자기 시간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, 내 삶에서 어떤 거를 지금 이루고 싶고, 그게 주식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. 내 포트폴리오에서. 그래서 내가 뭐 근로소득에 포커스 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, 여기에 있는 시간이 줄이고,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은행 금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꽁으로 묻어두면, 은행 금리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지, 그 늘려나가는 게 결국에는, 은행 금리라는 거는 내가 관심 1도 안 써도 돈이 그만큼 뭐 한 몇 퍼센트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몇 퍼센트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, 시간을 아주 완전 미니멈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는가. 그 리스크 테이킹은 당연히 더 하지만, 그거로 얼마나 더 나의 현재 있는 현금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.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,
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조금 더라는 시간이 얼마일까?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줄 수 있는가? 그리고 이 주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분 확인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액티브리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현재 지금 저는 그거를 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. 못하는 건 없고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어, 한, 한 분기별로 보면서 어, 이거를 결정하는 거. 그리고 예전부터 잘 못했는데 이 포트폴리오도 몇 가지의 종목이 있잖아요. 저는 물론 한 12개 미니멈 안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가 안 좋으면 다 빼지 않고, 만약에 너무 안 좋으면 다 빼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강도를 어떻게 책정해서 그거를 또 비중을 수정을 할지,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익혀 나가고 싶어요. 저도 생각할 때 이 플러스가 된 종목을 어떻게 빼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금도 어떻게 해지하는지, 이런 것도 좀 계속 배워야 될 점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학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내년 1분기까지는 저는 주식은 거의 안 만질 것 같고, 안 만질 거예요. 거의 안 만질 것 같고, 아마 채널도 좀 조용할 것 같아요. 한 5월까지? 그러니까 애도 나오고 하면, 어, 우리 그 젠드기가 나오면, 딸이에요, 딸. 그래서 딸 나오면 이렇게, 딸 가지고 또, 나오는 채널 컨텐츠랑, 뭐, 같이 얘기하는 그런 좀 가족 같은 채널? 그냥 결국에는 제 얘기하는 건데, 그런 브이로그를 이어나가고 싶어요. 완전 저 개인 욕심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, 그걸 다 하는 그런 그런 채널이니까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아무 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 그 친한 친구들 몇 명한테만 좀 얘기했고,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뭐 저도 제가 홍보하지 않거든요. 아, 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홍보는 안 하고 있거든요. 뭐. 그리고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. 이렇게, 요즘에는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면, 전화번호로 유튜브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제게 한 번씩 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, 뭐 부끄럽지만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살아야죠. 네, 그래서 홍보는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지금 뭐 빨리 해서 뭐 힘들고 그런데,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, 아직은 우리가 뭐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되게 근로랑 사업적으로 벌어야 될 돈들이 많이 있으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되게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미래의 나에 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. 뭘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.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방출하면서 좀, 저는 그 주식시장이 좋은 게 좀, 사회에서 있을 때 뭐 누구를, 내 감정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. 뭐, 누구를 뭐 가가지고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.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유사한 행위를, 그러니까 막, 어떤 분들은 복싱짐 가가지고 이제 복싱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던가 하는데, 주식 시장에서는 어떨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거든요. 그 좀 복싱 비슷하게. 물론 그거는 뭐 너무 단타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,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면 재밌어요. 그래서 그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다라는 그런 답은 없으니까, 그
할 거 다 하시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내가 부도나고 너무 그렇게 할 정도로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면서,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, 여러분들도. 네.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라는 게 요즘 저는 생각이 커요. 네.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는 게 이제 10대, 20대 얘기하면 저는 이제 30대거든요. 10대, 20대 얘기하면 좀 위험한 얘기지만 한 3, 40대 되면 웬만한 게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제 몸 안에 빌트인 돼 있으니까 뇌도 이렇게 그 프라임 돼 있잖아요.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인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범법,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,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0, 40 이렇게 되시면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, 네. 나중에 한 60, 70, 80 이렇게 돼가지고 주식에서 과한 거랑 공격적인 거를 하는 거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액땜 아닌가?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말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. 이제 혼자 독백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좀 좋은지 좀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내 개인 채널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혼자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멘탈리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서두도 없고 뭐 그렇게 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. 유튜브라는 좋은 시스템이 좋은 저장고에서 나의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무료로 저장해주고 그냥 돌리다 보면 몇백 원씩 그냥 수익으로 지금 수익이 한 달에 몇백 원 들어오나? 그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어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go for it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어디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거 받는 거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막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정리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비공개 채널로 해도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것 같아요. 예전 왜 이 유튜브를 하냐면 예전에 싸이월드 할 때 저도 싸이월드 했거든요. 해외에 있으면서도 막 싸이월드 사진 남기고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되게 쪽팔리고 되게 앳되고 그 막 쓴 글들도 막 10대 때 글들 지금은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못 보는데 그때 좀 추억을 회상하면 그런 거만하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. 그때는 사진이랑 글만으로 남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인데 그 참 저랬구나라고 좀 회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회상을 하는 과거의 나가 여기에 남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 볼 때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을 하고 잘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유튜브 하세요. 저는 유튜브 늘 하라고 생각해요. 저는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그 스탠드 같은 거 하나 하고 여기 마이크 그냥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거 영상으로 올리거든요. 상당히 그냥 쉽습니다. 그냥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30분이 또 되니까 마무리 지으면 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.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지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. 대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10대, 20대는 조금 조심하자. 그리고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고 내년은 제가 지금 좀 벌여놓은 일들을 좀 더 완결시키고 더 체계적으로 잘 되는 해였으면 좋겠어요.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
제가 생각하는 거랑, 그리고 저희 딸 아이가 안전하게 와이프랑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와이프도 건강하게 잘 젠드기를 이 세상에 5월 달에 잘 나와주고 젠드기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하여간 오늘도 들어주시는 분들,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없는데, 네, 들어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내년에도 아마 또 월 초에 연초에 영상을 남기지 않을까요?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